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8955님 오늘 5등 안에 드셨어요. 1등 그냥 들어도 좋은데 순위에 꼭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5등 안에 드는 거 어려운 거예요. 선호 아빠님 처음으로 출첵합니다. 오늘부터 1일이네요. 잘 오셨습니다. 0843님 듣기만 하고 처음 출첵해요. 잘 듣고 있어요. 달러 예상도 해주세요. 요거 공부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김영대입니다. 네. 아니 따끈따끈한 신간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 예쁜 책의 제목은 뭐죠? 지금 여기에 아이돌 아티스트. 그 저자분과 지금 함께한다고 하는데 혹시 김영대 평론가님? 맞습니다. 네. 화제의 책. 화제의 책이죠. 지금 여기에 아이돌 아티스트의 저자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오시면서 음악 당연히 듣고 오셨을 것 네. 같은데 뭐 들었어요? 오늘은 오면서 신곡 이달의 소녀 PTT. 이달의 소녀 PTT. 네. 이거는 저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네, 새로 나왔어요. 소녀들을 픽하신 이유는? 새로 나와서. 그리고 제 책에도 이달의 소녀에 대한 네. 얘기가 있어요. 한 챕터로. 네. 이게 제 책이 이제 10팀의 아티스트를 이제 한 챕터씩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챕터로 이달의 소녀가 들어가 있어서 네. 또 아무래도 신곡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었죠. 네, 한번 저도 들어볼까 싶은데 음악 평론가는 대체 음악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들을까 이거 궁금하기도 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가급적이면 나온 것만 한번 다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모든 곡을 다 들어볼 순 없고 그 좀 화제의 곡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 위주로 들어보는데 약간 좀 피곤하죠. 뭐냐면 이게 편하게 듣는다라기보다는 들으면서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서 뭔가 언어화를 한다고 할까? 생각하시는. 네, 그렇죠. 이 느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쓴 이 베이스는 요거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이게 막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듣기 때문에 뭐 이걸 영어로 이제 크리티컬 리스닝 비판적으로 네.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수십 년을 훈련이 되다 보니까 약간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는 기쁨 같은 것들은 사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너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음악 좋아하더니 음악 평론가가 돼서 너무 좋겠다. 좋아하는 네. 일에서 근데 그게 사실은 사실과 좀 거리가 멀어요. 덕업일치가 꼭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아닙니다. 고백 들으셨는데 그래요. 우리 때 묻은 음악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학을 전공하신 음악학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같이 안 보이나요? 아니에요. 지난해 가을부터 이 주간에 연재하셨던 글이 결국은 이 한 권의 책으로 모인 건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돌을 우리가 대하는 방식은 그냥 스타, 라이징 스타 맞아요. 그리고 좀 가볍게 소비하는 스낵 컬처의 주인공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라는 말을 소속사가 쓸 때도 아티스트열 좀 간지럽다 이럴 간지럽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심층 리뷰를 하신 데다가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나열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선입견을 좀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선입견, 그러니까 요새 뭐 딱히 아이돌은 정말 뭐 못 들을 음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많이 없지만 네. 여전히 좀 친해지기는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아이돌은 나는 믿고 거른다. 음악성에 대해서 난 신뢰하지 네, 않는다. 뭐 가령 뭐 서양 수박 음악 차트 같은 데서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아이돌만 이렇게 빼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거기 아이돌이라는 음악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뭔가 나한테 안 맞다라는 느낌이 아마 있으셔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영어로 하면 why not?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한번 이것도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을 한번 갖고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이 책을 써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덕후들이 듣는 음악이거나 네. 아니면은 아예 믿고 거르는 음악이라는 좀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덕후 출신이 아닌 일반 음악 평론가가 우리도 한번 들어보면 이런 매력이 있어라는 거를 진짜 덕후만큼 깊이 하지만 시선은 좀 일반인적인 시선에 가깝게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그 10개 챕터에 각각의 아티스트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리뷰가 있지만
또 재미있는 게 QR코드를 넣어두셨어요. 네. 그래서 이때 지금 언급하고 있는 노래를 휴대폰 QR로 찍으면 바로 들을 수가 있게 해놓은 게 재밌었는데 저도 선입견을 정말 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NCT U From Home이라는 노래를 듣고 와 아이돌의 음악성이라는 것이 당대의 베토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진짜 아까 와이낫이라는 말이 네. 그래서 나온 건데 왜 아이돌의 음악이 지금 가장 최첨단의 최고 수준의 음악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굳이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변화해 왔고 그래요. 진화해 왔고 그리고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춤을 추는 젊은 소년 소녀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들에게는 음악적 깊이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렇게 자동으로 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평가가 그동안 좀 야박했던 거죠. 잘 생각해보면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다 당대 최고의 아이돌입니다. 맞아요. 클래식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만 5살 때부터 세계를 돌며 공연을 했고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돌에게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하신 건데 한국의 아이돌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상품이라고 보는데 우리 아이돌들은 왜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인 면이 커요. 뭐냐면 한국 대중음악이 그 90년대 이후에 사실 이게 레드오션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수익을 높게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생각을 그쵸. 하지 못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특히 일본이 그래요. 일본은 네. 뭐 제2의 세계 제2위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내수 시장이 좁기 때문에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음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겠다. 이런 강박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지금 케이팝을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으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압축 성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이 케이팝에도 사실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 우리나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네. 우리 왜 엘리트 교육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열이 높다. 근데 이게 아이돌 산업에도 막 적용이 되는데 사람들이 아주 높은 수준을 바랍니다. 실제로. 예, 그냥 뭐 평범한 스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노래도 잘하고 네.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예쁘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퀄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어떤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서로 상호 비교를 하고 끊임없이 그쵸 팬들 간에도, 소속사들끼리도 팬들 간에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갓 데뷔한 신인들을 보면 충전이 막 완전히 충전이 된 배터리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언어가 달라도 그래서 이런 열정의 세계가 빠져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전 쉽게 말해서 예쁘고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춤 잘 추고 음악이 트렌디한데 그걸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듣기만 해도 좋다. 웬만큼 네.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는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삐뚤어질 테다 하지 않고서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아예 안 들을 테야 이렇게 결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정말 가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미학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도 되게 잘하고 있지만 평론가이시면서 우리 이 아이돌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 분위기 앞으로 쭉 이어가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인간적인 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이 플레이어인 아티스트, 그러니까 아이돌들의 잘못이나 어떤 것들을 제가 뭐 주문을 하기보다는 어른들에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소속사. 만드시는 분들. 네. 예, 그분들이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들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거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인간적인 면, 좀 더 유기적인 면, 그들의 뭐 아티스트적인 진정성이나 그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음악 쪽으로 조금 더 그런 산업을 만들어 갔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은 갖고 있죠. 그래요. 요즘에 큰 회사들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테라피 같은 것들도 아이돌 교육할 때 접목한다는 얘기 그렇죠.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도 행복하고 우리도 계속 자랑스러운 분위기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